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이 재건축 수주전의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가락 프라자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약 5개 단지가 잇따라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기조와 경기 침체로 매수 심리 부진이 계속되면서 시장 전반에 걸쳐 가격 하락세와 거래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피해자 선별을 보다 신속하게 결정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2024년, 그러니까 내년 경제를 전망하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상흔점인데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그 상처가 흉터가 된다, 흉터로 남는다라는 뜻의 상흔점이 내년의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내년에는 그럼 경제에 좀 희망이 없는 건 아닐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또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한국은 성장을 위한 분투를 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어려운 시기에도 또 성장하는 분야는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요. 부동산 분야도 마찬가지겠죠.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니까요. 고민 있으시다면 나중에 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다시 화창하게 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 뭐 늘 어렵죠. 늘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에 시장을 바라보는 눈은 항상 뭐 여러 의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같이 시장은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상승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야 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지나봐야 아는데 얼마나 그 설명에 대해서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있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잘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또 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고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방송 시간에도 성심성의껏 도움 드릴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분석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이번 주에 역시 2차례 진행될 예정인데요. 어떤 분들 함께 하셔서 또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대표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어차피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투자 종목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런 아파트와 재개발이죠. 아파트와 재개발은 일맥 똑같지는 않지만 흐름을 사실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제가 2차 하락이 곧 도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물론 2차 하락이 내려가면 다시 또 좀 반등은 됩니다. 반등은 될 것인데 그 2차 하락에 대해서 왜 그러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는데 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것들을 세미나 시간에 다룹니다. 아울러서 재개발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들어가려면은 투자를 하려면 뭘 알고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좀 짚을 것이고 그리고 참 가만히 요즘 들어보면은요 뭐 언제나 이 부동산 시장에서 연세가 좀 있고 노후에 가까이 가면은
50대만 돼도 50 중반 이상만 돼도 전부 다 이 노후 대비를 합니다. 요즘은 이제 50 초반이 돼도 노후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노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노후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사실 노후가 절대로 녹록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달에 뭐 한 3, 400 나오면 노후 되지 않겠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좀 다룰 예정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세미나 하니까요. 꼭 그냥 오시면 절대 접수가 안 됩니다. 미리 예약을 해 주시고 그렇게 오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 찬홍백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내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무료 세미나긴 하지만 선착순으로 미리 접수를 하셔야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오늘도 해결해 드려야겠죠.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제가 서울 성북구 기름동에 네, 기름뉴타운 3단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네, 예, 30평대인데, 이거를 사실 지금 제가 매도를 하고, 네, 그다음에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위뉴타운 네, 레미안 포레 카운티를 매수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갈아타기 목적으로 한 건데 네. 잘 한 건지 아. 좀 저희 대표님한테 약간 궁금해서 확인차 좀 전화를 예, 주셨네요. 예,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좀 네네. 갈아타기 하시기 전에 또 상담을 하셨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게요. 어쨌든 제가 좀 좋은 늦었어요. 선택이었기를 바라면서 말씀 네네. 주신 대로 성북구에서 지금 갈아타기를 하셨거든요. 기름뉴타운 네네. 3단지에서 장위 이 레미안 포레 포레. 카운티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걸 잘 한 건지 한번 네.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아파트 흐름을 조금 우리 시청자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파트라는 거는 한 지역은 예를 들어서 서울이다 그러면은 네. 아파트 가격이 한 지역이 상승 올라가요. 이렇게 네. 올라가면은 다른 데도 올라갑니다. 네네. 이게 한날 한시 올라가지는 않아요. 약간의 시차는 있습니다. 네. 가장 인기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네. 인기 지역들이 먼저 치고 갑니다. 예. 비인기 지역은 먼저 치고 올라갈 때 그냥 가다가 나중에 다시 따라 올라가요. 예. 자, 어찌됐든 이런 흐름을 아파트는 오르락 내리락 이런 흐름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있는 꼭지점이라고 가정을 해요. 1번. 네. 혹시 TV 보고 계시나요? TV요? 예. 지금 TV는 못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계시군요. 예. 봐야 이게 참 설명이 이해가 좋은데 예. 꼭지점 최상점이 1번이라고 치고요. 예. 최하점이 2번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최상에서 매도를 하고 최상에서 네. 매수를 하면 네. 단지 갈아탄 것이지 아파트 가격 흐름에서 전혀 내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네. 자, 최상에서 최고점이다. 그러면 내려갈 거잖아요. 예. 최저점이면 올라갈 거잖아요. 예. 그러면 최고점에서 내가 팔았어요. 내려갈 거니까. 네. 근데 다른 아파트를 샀어요. 예. 그것 또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흐름을 하나를 이해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자,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많이 올라가는 게 있고 적게 올라가는 게 있죠. 네. 적게 올라가는 거는 떨어지는 것도 적게 떨어집니다. 네. 반드시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이죠. 네. 서울 안에서도 약간의 인기 지역이 있고 약간의 좀 비인기 지역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특이하게도
과거 2007년이라든가 2006년 그때와 다르게 코로나라는 것이 와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걸 극복하고자 전 세계가 돈이 풀렸잖아요. 네. 이 풀린 돈이 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마지막에 20년, 21년 마지막에 너무 많이 밀려 올린 거예요. 네. 올린 것을 이제 떨어뜨리는데 네. 이런 떨어질 때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가만 놔두면 순식간에 폭락을 해요. 예. 순식간에 폭락은 하지만 정부 정책이 뒤따르고 기타 등등의 여건에 의해서 매수세가 반등이 일어나요. 네네. 그러나 이 반등 가운데는 이게 매수를 하려는 사람이 있고 매도를 하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매도를 하려는 사람은 이 꼭지점에 팔았었어야 되는데 못 팔고 폭락하는 걸 지켜본 사람들이 다시 반등을 하니까 이때라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물량은 계속 나오게 마련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는 사람은 이미 전 고점 이전에 거의 다 매수를 했고 떨어진 다음에 반등할 때 매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소외될까 봐 지금이라도 이거 안 사놓으면 나는 정말 영원히 못 사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 이런 소외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중심으로 매수가 일어나요. 곧 예. 매도가 크다는 거예요. 양이 매수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가더라도 전 최고점을 넘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량이 매도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매수는 적기 때문에 양을 얘기하는 거래량. 그러면서 점점 반등의 꼭지점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게 지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밀릴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어찌 됐든 기름동에서 장리동으로 옮기는 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예. 뭐 동 차이 크게는 없지만 뭐 옮기는 걸 뭐 무난무난하다라고 그냥 생각은 해요. 예. 하지만 고점 부근에서 아니면 지금 바닥을 찍고 또 바닥이란다 한번 내려가고 다시 반등했는 이 고점 부근에서 팔고 이 고점 부근에서 산다는 거는 네. 투자 가치로의 시점 선택은 전혀 잘못된 거다. 투자 가치로서의 시점 선택은 매도를 했으면 예. 참아야 된다는 거죠. 떨어지는 시간을. 언제 매도하고 언제 매수하셨어요? 예, 매수를 더 빨리 했어요. 매수를 9월 당연히 달. 빨리 했겠죠. 언제 했죠? 9월 달. 올해요? 예, 올해 했습니다. 좋아요. 원래 9월 달에 했단 말이죠. 예, 올해 9월 달에 제가 매수를 했고요. 매도를 지금 파는 거를 좀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매도 파는 거 말이에요. 예, 파는 거는 제가 지금 10월에 나갔어요, 집은. 그러면은 먼저 사놨는 거네요. 예, 먼저 샀어요. 그러면 이거는 먼저. 갈아타기라기보다는 예. 갈아타기는 원래 팔고 가야 되는 건데 자금이 없기 때문에 예. 갈아탈 요양으로 투자 목적이 훨씬 더 강했던 거예요. 시청자분님은. 예. 그렇기 조금 더 때문에 강했죠. 예. 이게 시청자분 어떤 생각했냐면은 충분히 떨어졌다가 반등이 됐으니 네. 이제는 상황으로 보더라도 뭐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 않아. 설마 떨어져도 얼마 안 떨어지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든 방송에 뭐 이런 프로그램 아닌 다른 어떤 뭐 좌담 프로그램 오면 전부 다 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판단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은 저한테 최근에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네. 제 방송은 혹시 언제부터 보셨어요? 아, 최근에 보셨어요? 예. 최근에 봤어요. 네. 제 자료를 찾아보면은 제가 방송했는 게 자료가 있어요. 네. 한 4년치만 보세요. 네. 그러면 3, 4년 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예. 3년 전, 2년 전, 1년 전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지 그거 한번 보시고 네네. 그리고 나서 반드시 한번 보세요. 왜? 그래야 앞으로 남아있는 세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요. 네. 지나간 거라니까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요. 예, 그래야 네, 그러고 네. 나서 지금 3, 4년 동안 부동산 흘러온 것하고 네. 제 얘기하고 한번 맞춰보세요. 지났는 자료니까 제가 거짓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대표님, 참고를 하시고요. 예, 어찌됐든 네. 갈아타기를 한다. 뭐 좋아요. 갈아타기를 하든 뭐 하든. 그러나 이 같은 시점에서 팔고 같은 시점에서 사는 거는 아니다. 이게. 그리고 아예 그죠? 바닥권역에서 내가 팔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냐면은 지금 기름이라는 데는 서울 전체로 보면은 네, A, B, C, D로 나누면은 네, 그건 뭐 C 또는 D 정도 되는 구역들이에요. 예, 지역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 많은 투자자들이 찾지 않는 지역이다 이 뜻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고 기다렸다가 내려가면 그때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네, 이게. 근데 저점까지 가버리면은 그것도 가격이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팔리지도 않고 갈아타기 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이해 가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길 갈아탄 거는 첫 번째 무엇보다도 이런 갈아타기는 아파트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흐름을 좀 우리 시청자분님이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결정한 것 같다. 적어도 지금은 매수는 아니다. 매도는 잘했다. 그러나 지금 사는 거는 결코 저는 그렇게 잘했다라고 나는 안 본다. 왜? 이 이야기는 장이동에 샀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네, 그러면 이제 전 고점 21년 최고점 가격대로 거의 가요. 네, 네, 그까지 가고 물론 이제 인기 지역 중심입니다만은 그걸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사는 게 맞죠. 네,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준히 얘기를 해왔어요. 이 가격은 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어쨌든 오늘 또 신문 보니까 처음에 우리 그 앵커가 그런 얘기 하시대요. 뭐 내년에 보겠던 전체 주택 아파트 가격이 하향으로 뭐 주택건설협회인가 뭐 그런 데서 발표를 했다. 예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 방송을 꾸준히 좀 보세요. 꾸준히 좀 보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귀담아 들어보시고 사람은 말이에요. 투자를 하시는데 듣고 계시죠? 네, 가장 피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 그 마음대로 따라가는 거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마음대로 따라가서는 절대로 돈을 못 벌어요. 네, 지금 같은 시기에는 고점에서는 많이 가격이 비싸다. 내 스스로 생각해도 가격이 비싸다 하면은 사지 말라는 사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 그것이 설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충성스러운 충어는 귀이나 이어 행이요 그러는 말인데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 행동하기에 이롭다 그랬거든요. 네, 제가 부동산을 해보니까 평상시에 우리 살면서 삶의 지혜로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부동산에서 적용이 되더라고요. 예,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가격이 너무 높을 때는 높으니까 사지 말라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너무 낮을 때는 이제 더 내려가니까 위험하니까 하지 말고 사라는 사람의 눈에 귀에 기울여야 돼요. 네, 근데 그 기준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 생각에는 높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시장하고 다를 것이고 너무 또 낮지 않다고 생각하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세미나라든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경제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특히 이런 방송 쪽으로 보면서 많은 것을 키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쭉 얘기했습니다마는
파는 거는 잘했지만 사는 거는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까지 제가 분명히 제 생각이 맞다면 예, 예. 더 떨어질 것이다. 물론 이제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예, 예. 기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반등이 얼마 못했어요. 예, 예. A급 지역은 최고점이 100이라면은 예, 예. 뭐 A급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네. 강남이 있다고 해서 다 A는 아니에요. 예. 강남 내에서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막 그래요. 네, 네. A급 기준으로는 최고점이 100 같다면 지금 한 95 가까이까지 와 있어요. 네. B는 90 가까이까지 와 있고요. 네, 네. C는 85 정도까지 와 있고요. D는 80 정도 이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D로 보는 제 기준이에요. 네. D로 보는 그런 아파트들은 최고점 대비 아직도 20% 이상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제가 지금 사신 아파트나 팔아는 아파트는 거의 그 부류에 속할 거예요. 네. 아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그럴 거예요. 제 생각이 맞다면. 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는 지더라도 네. 반등을 별로 못했기 때문에 예, 예. 떨어지는 거는 다시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어디냐면은 21년도 고점 찍고 22년도에 가장 한번 푹 떨어졌잖아요. 네. 그 기준점을 보셔야 돼요. 중장기적으로 2, 3년, 3, 4년 이상을 보면은 그 가격보다 좀 더 밑에 갈 거라고 보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예. 이해 가시죠? 예, 예. 그런데 그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별로 안 했는 거는 그 밑에 가더라도 가격이 하락폭이 좀 적겠죠. 네, 네. 그럼 반등을 많이 했는 거는요. 하락폭이 더 많겠죠. 네. 그렇게 보는 것이 제 의견이기 때문에 꼭 네. 참고를 하시고요. 예, 예. 또 추가적으로 뭐 해결해야 될 게 있을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다른 건 그러면은 없고. 꼭 좀 제가 그 세미나 있잖아요. 예. 제가 자꾸 세미나 오라 하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오셔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 예. 들어보지 않고는요. 절대 방송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꼭 기회를 한번 잡고 한번 오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매도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은 조금은 성급했던 것 같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미래 계획 세우시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제가 김포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이거를 매도 후에 네, 인천에서 전세를 살고 네. 기다렸다가 한 3억 5천이나 4억 돈으로 투자처를 이제 좀 찾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저희 김포 상황이 네, 갑자기 뉴스에서 서울로 편입된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네, 또 아파트 옆에 자이라는 또 아파트가 새로 분양해서 좀 근방에 대단지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조금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분위기 좋을 때 매도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네. 매도를 한다면 그 남은 3억 5천, 4억 돈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투자하는 게 현명한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김포는 어떤 아파트일까요? 김포 고천읍의 캐슬앤 파밀리시티 1단지거든요. 네, 이걸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우선은 네. 원래는 전세로 내가 거주를 조금 줄여나가고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네. 최근에 네네. 이제 김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가 네. 달라지면서 네네네. 고민이 좀 깊어지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표님 고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몇 가지 반갑습니다. 한번 같이 좀 네. 말씀을 나눠볼게요. 네. 이게 우선 방금 말씀하신 그 정책을 좀 설명을 할게요. 네. 지금 정부 여당에서 네. 이런 정책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거를 좀 더 뭐랄까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은 네. 이게 이해하기 쉽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네.
메가폴리스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소규모 소도시가 있죠. 네. 그리고 대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대 도시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대한민국을 소도시로 구성된 형태로 균형 있게 발전을 시키면서 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까? 네. 아니면은 소도시와 대도시가 엮여 있는 상태대로 할까? 네. 아니면은 초거대 도시 중심으로 할까? 네. 이거는 네.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의사 결정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처럼 메가폴리스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한 거대 도시하고 네. 부산을 중심으로 한 거대 도시의 이야기는 벌써 나왔는 얘기예요. 네, 네, 네. 벌써 나왔는데 네.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이것이 된다 안 된다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네. 현실화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러한 거대 도시가 반드시 필요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는 인구가 줄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네. 거예요. 한동안. 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러면 네. 이러한 형태에서 이 거대 도시가 맞냐? 그러면 이 거대 도시 중심으로 흡수가 되면 네.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은 이게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까?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대 도시가 경쟁력이 더 있어 보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네.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찬반 양론을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여당에서 왜 이야기가 나왔냐. 이거는 대한민국 국토 종합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이해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네.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 지금 여당 대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냈냐. 어차피 당이라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결국에는 표예요. 표. 네. 맞죠? 네. 표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얘기 안 해요. 네. 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끄집어냈겠죠. 네. 네. 그럼 이것이 관철이 되려면은 여당,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네. 또 경기도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와줘야 네. 돼요. 네. 네. 편입하겠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겠죠. 참 네.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겠죠. 네. 그러나 그 어저께 그 얘기했는 걸 보는데 이 도시철도라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네. 정부에서 서울시로 지원하는 것과 네. 정부에서 경기도 김포로 지원하는 거는 서울시로 편입되는 순간 지원이 달라요. 그렇죠. 예. 그 다른 이야기를 제가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좀 봤거든요. 그러면 네. 그런 문제들을 편입이 되었을 때 다 해결할 수 있어야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는 이걸 가지고서 김포가 이러니까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확정이 된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라. 네. 그럼 김포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호재가 되었고 사람들이 붙어주면 네.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다. 아. 그런데 지금 갖고 계신 캐슬앤 파밀리에는 첫째, 네. 일단은 이 경기도권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권으로 가면은 아파트 가격의 1번이 뭐냐면 역세권이에요. 네. 무조건요. 그런데 얘는 네. 역세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네. 가격은 낮을 수밖에 없고 바닥에 떨어질 때는 툭 떨어졌다가 반등은 하기는 쉽지 않고요. 네.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는 속도가 더 워낙 낮으니까 뭐
뭐 별로 그거 할 게 없다 이러면은 네. 다시 폭락 이 정도는 또 안 갈 수도 있고요. 네. 네. 여기 몇 평을 갖고 계시죠? 39평이요. 39평이라면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래도 네. 꽤 인기가 있는 그 평수예요. 네. 하지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게 1년에 몇 건이나 거래가 되는지.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이 가격 반등 시점에도 몇 건이 안 될 겁니다. 네. 예. 그 네. 이야기는 그러면 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어떤 아파트 가더라도 그 정도의 거래 건수는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럼 이걸 투자 목적, 여기 거주하고 계시나요? 네, 거주해요. 아, 그렇군요. 네. 투자 목적으로 이 물건을 갖고 있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네. 네. 거주 목적이야. 내가 편해서 네. 사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금액을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오히려 네.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네. 우리 시청자분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거주 비용을 줄이고요. 이런 네. 아파트 사면 거주 비용은 적어요. 네, 네. 뭐 5, 6억 뭐 이 정도면 거의 되니까요. 네. 거주 비용 이외에 이 거주를 자꾸 크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네. 거주 이외의 재산을 늘리세요. 아.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강남 같은데 비싼 집 만들어서 네. 가고 싶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강남에 30억짜리 집에서 노후에서 한 30년 살았다고 쳐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이제 죽었어, 그렇죠? 네. 그럼 자녀한테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그때까지 재산세, 종부세, 기타 등등의 비용하고 네. 상속세까지 다 합치면은 네. 제가 대충이에요. 계산해봤을 때 30억짜리 집이면은 20억에서 25억이 깨져요. 아, 네. 그 이야기는 네. 내가 30억짜리 집에 30년 동안 산다는 의미는 네. 투자 가치로 보면 30년 후에 얘가 거의 50억에서 60억이 돼 있어야 똔똔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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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과연 그게 말이 네. 되는 얘기냐? 네. 현실성이 없다.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파트 좋은 데를 가서 자산을 늘리겠다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느 정도 50 중반 이상만 돼도 네. 아파트에 올인하지 말고 거주 네. 비용을 줄이고 노후를 늘려라. 음.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네.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 네. 지금 똑같이 아파트를 산다든가 네, 네. 이런 형태는 좀 아니다. 음. 그러한 갭 투자 형태는 네. 좀 지양을 하고 지금은 네. 오히려 월세 나오는 쪽 위주로 투자가 들어갔다가 네. 충분히 시장이 조정되는 걸 보고 나서 그때 네. 갭 투자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리면 될까요? 네. 그 또 결론은 궁금한 거요. 결론은 아파트를 팔 수 있으면 팔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리고- 현재는 그런데 지금 네. 우리 시청자분님은 언젠가는 아파트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정도 아파트 같으면 가격대가 워낙 저렴하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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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내려간다고 해서 아파트 무조건 다 팔고 올라간다고 무조건 다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거주해야 되는 의미도 있으니 네, 네. 네.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거주의 네. 의미로 본다면은 매도를 한다고 해서 어차피 또 사야 되니까 네. 큰 의미가 있느냐. 만약에 네. 매도를 한다면 네. 지금 매도가 한다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네. 가격 조정되는 걸 보고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금액의 아파트가 뭐 15억 가고 20억 가고 막 이러면은 거기에 올인이 돼 있는 형태잖아요. 네. 그런 형태는 그 또 아파트 사기 위해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다. 팔고 네. 사는 데는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님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네. 여유 자금을 많이 만들려고 생각을 해서 노후 대산을 준비해라. 네. 이 아파트 자체가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달라지겠는데 네. 이거는 이거대로 놔두고 조금이라도 노후 쪽으로 자산을 좀 늘려야지 아파트 쪽으로 더 늘려가는 거는 좀 나중에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런 네네. 의미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 아파트 하나만 딸랑 보면은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아니고, 네. 네. 역시 부족한 네. 부분은 꼭 차 한잔 하러 오세요. 세미나.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 가치와 거주 가치를 잘 판단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더 복잡해지실 것 같은데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들 열어두고 있고요. 방송 말미에 다시 한번 무료 세미나 안내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네, 선생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아들 신혼집으로 네. 사들려고 하는데요. 네, 현금이 지금 5억이 있어요. 그래서 5억하고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네, 저기 암사동 롯데캐슬이나 네. 또 명일동 솔베니를 사야 하는지 그것도 좀 헷갈리고요. 또 선호동에 요새 건설하는 게 많아요, 지금. 네, 더사업 뭐 그런 것도 있고 중흥건설도 있고 천호공원 옆에 네. 저기 이판한 시장도 있는데 청약을 했는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피를 주고 사야 하는지 좀 그것도 걱정이고요. 네. 궁금하고 그리고 또 아들 직장이 강남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강남은 워낙 비싸서 뭐 5억 가지고 갭 투자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네. 가지고 송파에도 또 5억 해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네. 또 지금 매수 시기가 언제가 좋을지 그런 게 이제 많이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자녀분의 신혼집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갭 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그럼 우선은 갭 투자 해놓고 나중에 입주하시겠다라는 마음이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보셨던 지역은 암사 롯데캐슬 명일동 솔베뉴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예. 강동이나 송파 쪽에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예. 5억으로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님이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딱 한마디예요. 예. 지금 갭 투자 할까요, 말까요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어느 질문의 지역에 종합은 예. 지금 갭 투자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만약에 한다면은 롯데나 천호 어느 쪽이 좋아요. 이게 다예요. 예. 맞죠? 예. 그리고 솔베니로 갈까? 롯데로 갈까? 글쎄 어찌됐든 예. 지금 질문은 그거라고요. 예. 그러면 갭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는 예. 가격이 지금보다 올라갈 것이야. 그러면 갭 투자 하면은 맞죠? 예. 맞죠. 만약에 그냥 옆으로 횡보를 하고 안 올라갈 것이야. 또는 내려갈 것이야. 그러니까 올라갈 것이야 1번. 이거는 무조건 갭 투자 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예. 옆으로 갈 것이야 또는 내려갈 것이야 했다면 그래도 갭 투자 하실 겁니까? 그냥 두 번째는 괜찮은데요.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한 1, 2년은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예식장 네. 잡고 이러면. 근데 이제 3번은 아예 안 해죠. 그러니까 1, 2년 네. 걸리는데 예. 지금 갭 투자 할 거냐고요. 옆으로 가더라도. 옆으로 가면은 좀 떨어질 저기도 있어서 조금 걱정은 아니 제가 되긴 얘기했잖아요. 3번은 떨어졌을 경우에는 하는데 그냥 올라가는 경우 떨어지는 경우 옆으로 똑바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해요. 이 세 개 중에 하나잖아요. 예. 우리 시장은 예. 가다가 떨어지더라도 그건 떨어지는 거고요. 가다가 올라가더라도 그건 올라가는 거고요. 예. 그럼 우선 1, 2년을 보자 이거지. 1, 2년, 2, 3년을. 1, 2년, 2, 3년 동안에 옆으로 간다, 떨어진다 했을 때도 갭 투자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옆으로 갈 때는 할 것 같아요. 옆으로 그냥 가면 할 것 똑같이. 같아요. 예. 옆으로 똑같이 가면 갈 때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가격이 올랐다가 푹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어요. 그죠? 예. 이 반등은 이제 지금부터 이 방송에 나와서 설명하는 거는 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 생각을 시청자분님이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는 시청자님의 판단이에요. 네. 맞죠? 네. 그런데 제가 늘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올라갑니다.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얘기해 오고 있는 얘기예요. 저는 최근에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반등의 끝점 가까이 왔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제가 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지만 다시 떨어졌는 거는 다시 또 올라갈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는 큰 반등 없이 좀 더 내려갈 것이야 라고 보고 있고, 작년 최저점 있죠. 여보세요? 네네네. 듣고 계세요? 예예. 네. 작년에 가격이 왕창 하면 떨어졌잖아요. 예예. 왕창 떨어졌을 때 최저점 있잖아요. 네. 그 최저점보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적어도 내년 후년까지는 1, 2년 사이에는 그 최저점보다는 위에 놓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제 생각이 맞다면. 그러나 2, 3년이 더 지나면은 그 최저점 이하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아. 물론 그 최저점보다도 엄청나게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꽤 더 내려갈 것이야 라고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것들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뭐 정치, 문화, 뭐 지금 전쟁, 기후, 우리나라 경제, 인구,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제가 이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대로 간다면 지금은 반등의 꼭지점이고 내려갈 것이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청자분님은 구입하면 안 되겠죠. 예예. 네. 그럼 내려오고 난 뒤에서는 반등을 또 좀 할 것이야. 그러면은 또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떨어지면은요,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꼭 본인이 사고 싶으시거든, 작년 최저점 있잖아요. 예예. 그 최저점을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좀 하십시오. 아 예예예.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릴게요. 예예. 네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예예. 네네. 그리고 하여튼 그럼 역시 예. 송파에는 5억 가지고 갭 투자할 데 없지요? 아니, 물건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없겠습니까만은 갭 투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강동만 설명한 게 아니에요. 예예 맞아요. 서울시 전체를 설명한 거예요. 예예예. 네, 그렇게 참고하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전반적으로 아파트 갭 투자 시기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언제쯤 접근하면 좋을지 잘 자녀분과 상의해 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자주 마련해서 여러분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드리고 있는데요. 차등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이번 주 2차례 진행됩니다. 대표님 세미나 안내와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 현재 상황까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아파트 2차 하락, 2차 하락 제가 계속 요즘 얘기하고 있죠. 2차 하락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비해야 되겠죠. 이와 더불어서 아파트 재개발의 이 흐름이 거의 같이 가죠. 그러니까 재개발도 알아야 되겠고, 이번에는 노후 투자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월세 나오는 거 산다고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날 오후 1시 하니까 미리 예약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거시금융시장을 보면 미국이 신용카드 연체되고 경기는 여전히 강하다. 곧 결국에는 계속해서 고금리가 지속될 것 같다. 고금리 지속되면 경제는요, 어려워지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요, 비구 2위한 헝다, 결국에는 부동산 최고 재벌들 파산했어요. 대학생 실업률이 50%는 넘는데 그 속에서 얼마만큼 진짜 중국이 무너져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한국은요,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반등을 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기업들 보면 내년은 더 어렵다고 그래요. 이거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등이라는 거죠. 기업 예상 전망치는 줄줄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그다음에 한국은 부동산 시장 때 신규 인허가 30% 감소한다. 인허가 감소하니까 주택 공급이 빨간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것이야.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세요. 준공후 미분양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팔려는 사람이 서울만 하더라도 살려는 사람보다 월등히 더 많아요. 사는 사람보다 2배 이상 더 많아요. 그러면은 이걸 다 알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왜 팔려고 할까요? 절대 이 순간적인 이런 거 가지고 가격이
막 다시 폭등하고 그렇게 보는 거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고금리가 계속해서 길어질 것 같다. 어려워질 것 같다는 거죠. 세계 질서는 전쟁 속으로 빠져들면서 이러한 고금리, 고물가, 각 나라 간의 반목이 더 힘들어질 것 같고 부동산은 결국에는 2차 하락을 대비를 해야 된다. 결국에는 우리 부동산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다. 벌써 줄였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해서 위험 요소를 늘리는 게 아니고 위험 요소를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 현장에서 봤던 물건들입니다. 이거를 구입해라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고 참고로 하시라는 거예요. 신통기획에 있는 물건들이에요. 여기는 예정구역이에요. 신통기획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아파트인데 매매가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전세는 한 대충 한 2억 5천 정도. 지금 주인이 살아요. 그럼 한 2억 5천 정도 투자금 되죠. 그럼 이런 물건들을 봤을 때 첫째가 실수요자들이 사야 돼요. 왜?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둘째는 사업 초기 지역으로 프리미엄은 굉장히 아직은 좀 적다라고 봐죠. 프리미엄이 대충 한 2억 안쪽으로 봐져요. 무주택자 투자용으로는 굉장히 최적인 것 같다. 이런 거. 정비사업 진행 시 신축 아파트는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긴 해요. 사업 진행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이런 거는 오리지널 실수요자, 여기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작은 돈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괜찮다. 일반 갭투자는 이건 할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야. 어차피 갭투자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이런 형태의 사람들은 괜찮지 않냐. 그러나 이것도 조금만 더 기다려도 괜찮지 않냐. 이런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요즘 정말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지, 내 집 마련 지금 해도 괜찮은 건지 이 시기에 대한 질문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이 어떤지 먼저 살펴보고 그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요. 그런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2차례 진행됩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우리 부동산 가격은 말이죠. 이 부동산 가격은 한 가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만 가지고 흔들리거나 사람만 가지고 있거나 무슨 뭐 정말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뭐가 움직여지느냐. 투자를 하려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음. 이 마음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마음이 사자라고 움직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나 전체적인 마음이 아닐 때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몇 년이 아니라 10년, 15년 이상을 바라본다면은 사람과 돈, 우리나라로 보면 인구, 이 인구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놓을지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죠. 이런 현상들도 같이 좀 부동산 시장에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 세미나 하니까 꼭 시청자분들은 오셔서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1시 그리고 주말이 편하신 분들은 토요일 오후 1시에 이렇게 2차례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고요. 다양한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시는 고민들도 차동백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무료 세미나지만 선착순으로 접수하셔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은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날입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